생각 없이 학술제 벌써 신청했거든. 시작해요. 아니 뭐 그거 한 컴퓨터는 솔직히 열장 써야 말해서 되는데. 내가 벌써고 너희는 벌써가 아니고 이제 시작해요. 왜요? 지금 3시 3분인데? 네. 3시에 시작이야? 음. 갑시다. 3분은 3, 너희의 소중한 3분은 너희 이야기를 들었어. 이왕 듣는 김에 끝까지 듣는 아 근데 거죠. 명수 약간 약간 뇌를 부르는 재능이 좀 있다. 학교에서 너 많이 받고 다니지? 저요? 쌤들한테. 아니요, 샌들한테 이쁨을 받죠. 샌들한테 이빨 받고 친구들한테 다 불타네요. 아 진짜? 원단에. 이해가 안 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이거 저기요. 저만 이쁨을 받아갖고 애들이 질투가 나서. 정말 특이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지수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를 지수 함수라고 불러. 즉 밑에 어떤 이제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지수의 미지수, 정확히는 함수의 변수가 있는 함수를 가리켜서 지수 함수라고 불러. 괜찮지? 이름을 저렇게 붙인 거야.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서가 붙냐면 이런 단서가 붙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함수는 정역이 실수의 부분집합이고 공역도 실수의 부분집합이기를 바래. 가능하면 정역은 모든 실수를 만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 지수의 확장에서 정민아,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에 쓸 수 있는 수는 뭐였지?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에요. 밑에. 양. 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쓰면 A의 n제곱으로 쓰자. 여기가 자연수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수는 모든 수예요. 오케이? 여기가 정수가 되면 0이 안 돼. 왜냐면 역수가 만들어지는데 역수면 분모가 가잖아. 분모 0이 가잖아. 맞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가 유리수가 되면 어떻게 돼? 양수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무리수가 되면 그때도 얘가 양수야. 그러니까 저 x가 아무 실수나 다 들어가려면 밑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래서 저런 조건인 거야. 그래야 지수 함수가 실수를 정적으로 가질 수 있어. 괜찮지? 그 다음에 안 해. 근데 2차는 넘어가서. 그럼 상여로고만 해줄까? 좋아요. 근데 상상로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쌤이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말하면 메인 스펙트럼에서 어긋나게 벗어나 있어서. 시험이 안 자, 나. 어쨌든 합시다. 스마일.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긴 한데 뭐랄까 교육적으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시험 내는 건 이제 그냥 변별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중요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큰 수의 근사값을 구할 때 상용어가 유용하거든. 지금 큰 수 그냥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줍니다. 굳이 근사값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문어수의 가치가 많이 줄어버렸어. 활용도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차를 끄면 근데 그걸 학생들이 쉬워해. 그럼 대충 넣어놓고 가르치면 되잖아, 맞지? 근데 학생들이 그때는 죽으려고 해. 그러면 그냥 뭐 중요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어렵게까지 하나 돼서 내용이 다 잘려버렸어. 참고로 이야기하면 2018학년도까지가 상용어가 수능 시험 보면 포함되어 있었거든. 그때 21번, 30번 문제로 보통 거의 뭐 평가원 기준에서 한 6문제 나오거든, 1년에. 근데 그 중에 한두 문제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거 막 오는 거지. 엄청 어려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만날 거야. 됐고. 자. 근데 이제 밑이 1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1이라고 해봐. A가 1이라고 해봐. X에 뭘 넣어도 1이 되지. 그냥 상수함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해집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는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이 친구가 어떤 함수인지를 좀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일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해보면 알겠지만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좋은 적절한 접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약간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중학교 때 배웠을 때처럼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서 경험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를 x제곱 해서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넣어보고 마이너스 넣어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잖아, 맞지?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x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을 대표 예제로 삼을 겁니다. x에 0 넣으면 1 됩니다. 2 넣으면 1 됩니다. 아니지. 1 넣으면 2 됩니다. 그리고 2 넣으면 4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이구 못 그렸다. 어쨌든 저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자, x 0 넣으면 1 나오고요. x 1 넣으면 2분의 1 나오고요. x 2 넣으면 4분의 1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넣어야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야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치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여기다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되지? x에 0 넣으면 똑같이 1 되지. 이렇게. 똑같이 0제곱은 다 1이니까 1 넣으면 얼마가 돼? 3이 돼. 3 이렇게 2 넣으면 9가 되고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뭐 그릴 것 같아? 3분의 1 x제곱 그리겠지. 일반으로 3분의 1에 그래서 0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 넣으면 잘못 말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3 1 넣으면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이제 치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 체크합시다. 자, 첫 번째 정의역은 모든 실수를 이제 보통 리얼 넘버라고 해서 라지 R이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치역은 뭐가 돼? 치역은 함수값의 범위를 가리키고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양의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그래프가 X축 안에 있어 없어? 없잖아. 전부 다 위에 있잖아. 지금 다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용어가 조금 어색하면 그건 어디서? 우리가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그리고 함수 단원에서 다시 다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값 하면 저런 건가 보지 하고 넘어가도 돼.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고수2가 사실은 이제 이 다음을 위해서 엄청 중요해요. 대수나 무조건 원을 위해서 많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 뭐라 해볼까? 그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모양. 그러니까 모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얘기는 밑의 값의 몸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향이 달라진다. 맞지?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증가. 더 큰 x가 들어가면 함수값도 더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제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언급되는 건 미적분 1에서기는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막연하게 설명해. 애초에 미적분 1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처음으로 정의합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이제 막연하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 더 큰 x가 들어갈 때 함수값이 더 작아지게 되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하는 그래프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아? 세 번째 명수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자,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 말 안 하지. 네. 명수 잘하잖아, 맞지? 네, 잘하잖아. 계산 공식 맞을 때. 네, 토요일을 봤어야 돼. 진짜. 토요일에 명수 이제 짱이었어. 와. 아, 그 토요일에 와서 봤잖아. 그럼 명수 나대는 게 거의 뭐. 그래서 죽방 때. 토요일 안 하는 특급이란 말은 진짜 한 4시간 동안 한 것 같아. 진짜. 시간은 아니고요. 홍석준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명수 학교에서 저러면 학교 생활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물어봤더니 실제로 명수 반에서 명수가 좀 한데. 네. 근데 아, 제가 예. 봤어요. 애가 그 짓는 거 있잖아요. 그 어. 위에 올라가서 어. 그러고서 그냥 얘 놀리려고 갔는데 여기 반에서 얘밖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불러가지고 얘가 나오니까 그 소리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야. 제가 분위기 웨이터인 거예요. 오케이. 빨리 하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 어떤 특별한 점이 하나 있지. 뭐야? 1?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0,1이 되겠지. 맞지? 우리는 그 친구를 정점이라고 부를 거야. 사실 우리가 공수 2에서도 이제 정점이라는 걸 하긴 하지만 지수함수에서의 저 친구도 이제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특별한 점을 그냥 정점이라고 관례적으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사실 쌤이 이렇게 그리다 말았지만 계속 이렇게 가까이 가더라도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 x축에 닿지는 않아. 우리는 그럴 때 x축을 가리켜서 점근선이라고 불러. 이렇게.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점근선. 근데 이제 x축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제 y는 0, 직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괜찮아? 또 해야 될 얘기가 저걸 할 수 있겠군요. 모양에서 마저 이야기한다면 지금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밑이 더 커지면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까워져. 얘도 y축에, 얘도 y축에 더 가까워지진 않지. 반대로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잖아. 그러니까 밑이 더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 괜찮아? 이 길이를 y축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치? 사실 뭐 용어에 따라서 상관없어. 그냥 이제 저렇게 그려진다는 사실만 잘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 볼까요? 뭐 안 되는군요.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군요. 자, 우리 개념 체크 1번 정도는 풀 수 있겠다, 맞지? 개념 체크 1번. 자, 개념 체크 1번. 보기에서 지수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셔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식을 간단히 정리했을 때 미지수가 그 지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1번 기억은 돼, 안 돼? 기억은 되겠지. 저거 27분 뭐야? 아니고 3의 마이너스 5제곱이네. 그러면 3의 5제곱 분의 1의 x제곱이 되어서 지수 함수가 될 겁니다. 니은은 뭐야? 그냥 다항함수, 오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디귿은 이제 지수 함수 맞습니다. 리을은 그냥 상수 함수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먼저 이제 평행이동부터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차피 오늘 수업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합시다. 좀 되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 원래는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데 우리가 그 함수의 관계식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y는 꼴로 정리해야 돼서 이 항까지 하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아? 어차피 수업 때 이야기할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y는 2x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리래.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제 사실 이제 점근선도 옮기는 겁니다. 점근선도 옮기고, 그다음에 이 정점이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내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얘를 두 칸, 한 칸 옮기게 되면 그래프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걸 가리켜서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참 사실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이걸 주면 이렇게 고쳐서 해석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 즉 이 상태에서도 뭘 찾을 수 있느냐면 정점과 점근선을 찾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보니까 여기 정점의 좌표가 뭐였지? 0,1이었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 0,1이라는 친구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기면 뭐가 될까? 그냥 n, n 더하기 1이 되겠지. 괜찮니? 난 이 친구의 정점이 뭐라고? m, n 더하기 1이라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찾느냐? 이 0,1도 사실 0은 지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었어. 여기서 지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얼마야? m이지. 그래서 m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그래프 유의 점이기 때문에 그때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0을 대입해서 1이 나온 거야. 괜찮아? 여기에 m을 대입하면 지수가 0이 되면서 요 지수식의 값이 1이 되지. 그래서 함수값은 n 더하기 1이 되어서 얘가 정점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은 뭐였지? 점근선은 y는 0직선이었지. y는 0직선을 정민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뭐가 될까?
조금 어렵다. 근데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평행이동하면서 어떻게 했어?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x가 있어 없어? 안 하면 돼. x가 없다는 말은 사실 x 앞에 0이 곱해져 있다는 뜻이거든. 0 곱해진 놈에다 뭔 짓을 해봐? 그냥 0이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만 하면 돼? y한테만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는 거야. 괜찮지? 그럼 뭐가 돼? 정리하면 y는 n이 되겠지. 괜찮아?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 그래프를 그냥 n만큼 들어 올린 거야. 원래 0이었던 정근선이 n만큼 올라가겠지 뭐. 그래서 y는 n이 되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정근선을 어떻게 찾냐면 약간 뭐 이렇게 그럼 y는 n만 보이잖아, 맞지?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야. 사실은 얘가 0으로 가. 이 전체 식의 값이 0으로 갈 때가 정근선이 되는 거거든. 얘가 0으로 가면 뭐만 남아? n만 남잖아, 맞지? 그래서 y는 n이 정근선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이 옵시다. 이게 이제 평이동에 대한 설명이었고, 예를 하나 들어줄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 서영아, 정점이 뭐니? 정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러면 이게 1이 되니까 1 빼기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정민아, 정문선 밑살. 정민아, 네. 정문선. y는 마이너스. 얘를 뺀 나머지. 오케이. 마이너스. 괜찮아?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정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정근선이 마이너스 3직선이래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밑이 무슨 값이야? 0과 1 사이의 값이지.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근데 얘가 정근선이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명수야? 못하겠지. 할 수 있겠지? 하나 더 해줘? 하나 더 하면 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눈치가 빨랐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두 번째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 해봅시다. 대칭이동은 이제 지금은 세 가지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면 너무 이제 모호하니까 명확하도록 이제 특수한 값을 예로 들고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 자, 이제 y는 2의 x제곱을 그리면 다시 여기 0,1 여기가 2,1 1,2 2,4 정도로 잡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차차 얘가 y는 2의 x제곱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처음에 이제 x축 대칭이동 한다고요. x축 대칭이동. 그러면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여기가 0,1이었잖아. 0,-1이 되고 1,2였던 게 1,-2가 되고 2,4였던 게 2,-4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요렇게.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식은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요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y축 대칭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을 지는 건 똑같은데 여기 1,2였던 게 마이너스 1,2가 되고 2,4였던 게 마이너스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요렇게 그릴 거예요. 이 친구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수업에서 다 설명되긴 할 겁니다.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저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원점 대칭이동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점을 지키면 이렇게 지키거든. 얘가 1,2였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가 0,1이었으니까 0,-1이 될 거고 얘가 2,4였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제 대칭이동한 형태가 될 겁니다. 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함수를 메인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거든.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메인으로 쳤을 때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곱해주려면 이 지수는 뭐여야 돼?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오케이? 마이너스 1인 건 괜찮잖아, 맞지? 오케이? 플러스 1은 건 G랑 같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히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제 포개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 그 필수제 1번 한번 볼까? 필수제 1번. 잘할 수 있겠니? 내가 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만 해보자. 1번을 해볼게. 1번. 명수 시키면 되겠네. 네. 이거 너 할 차례잖아. y는 2x-3제곱 더하기. 자, 뭐 하자고? 정점과 정근선을 체크하자. 정점은 뭐야? 정점? 상품반이요. 잘. 아니 3을 여기 넣으면 얼마 나와? 0이요. 그럼 얘는 얼마야? 1. 이거 더하면? 2요. 그럼 얼마야? 아 2요. 이렇게 써야지. 자, 정근선 1이요. 뭐라고? 1이요. y는 1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러면 이제 1, 2, 3, 1, 2 되니까 여기가 이제 정점. 그리고 y는 1이 정근선. 그 다음 위치 1보다 커 작아? 커요. 그럼 그래프를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 돼? 커지는 거. 그렇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를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잘 그렸다 맞지? 네. 명수 그릴 거야. 네. 넘어갑시다. 괜찮지? 명수 이 정도로 해. 봅시다. 명수 2학년 때, 근데 계속으로 3학년 때 걱정인데 명수 자존심을 유지하려면 3학년으로 점프해야겠네. 어떻게 2학년 그럴까? 아 근데 맨 마지막에 자존심 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때 미적, 너는 미적 툴을 안 하긴 하겠구나. 다행이다. 네. 자, 봅시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 내년에 명수가 진짜 이과할지 문과할지. 아이 문과죠. 너 성적 잘 나온 건 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랑 과학 중에 뭐가 잘 나왔어? 과학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사회랑 과학 비교해도 과학이 더 잘 나온 거 아니야? 예. 아 근데 사회는 어린이. 막판 보여줘. 자, 합시다. 어쨌든 자, Y는 괜찮아. 사실 사회 애들 우리 줬어요. 우리 정치에 이과형 인재가 필요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로봇이나 만들 나이로. 비야. 예요. 아니었어요. 쌤 이과잖아. 아 그래요. 컴퓨터 만들기. 쌤 융합형 인재야. 자, 합시다. 네. 근데 실제로 쓰면 적성검사하면 문과 반, 이과 반 나왔어 항상. 그냥 항상 음악 나오는데. 오, 예술적 그 시기가 있군요. 자,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축으로 1만큼 y축은 그냥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근데 y는 2분의 1의 x-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이게 평이동까지 한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 대칭.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혹시? 여기 보니까 y축 대칭은 이거잖아, 맞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으면 돼. 괜찮아?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아? 답이 되는 겁니다. 응? 지수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하는 거 아니야? x에만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x에만. 요거 우리 어차피 도형 이동 단원에서 다시 정확하게 할 겁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저 자리만 마이너스 x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수의 3번은 약간 눈풀 개념인데 이제 우리 사실 이미 함수는 뭐야? 그래프는 뭐지?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면 A는 뭐 나온다는 얘기야? P 나온다는 얘기지. B는 뭐 나온다는 얘기야? Q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 그냥 볼게. 2의 a 제곱이 p 2의 b 제곱이 q야. 문제에서 뭘 줬지? p 곱하기 q를 줬잖아, 맞지? 근데 p랑 이거랑 같고 q랑 이거랑 같으면 p 곱하기 q나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어때야 돼? 그럼 이제 지수끼리 더한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pq인데 걔가 얼마라고? 64라고. 64는 이게 몇 제곱이야? a 더하기 b는 얼마야? 이거 이거지. 간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4번은 대소비교인데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봤더니 이제 여기 이거 가지고 푸는 거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지수함수를 봤더니 밑이 1보다 크면 더 큰 값을 넣으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 더 커지는 거야. 그치? 근데 밑이 0과 1 되면 어떻게 돼? 더 큰 값을 넣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맞지? 그거 가지고 그냥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을 전부 다 밑을 2로 통일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그냥 합시다. 2의 몇 제곱? 0.6제곱. 두 번째 거는 2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세 번째 거는 2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커 작아? 아니 밑이 1보다 크잖아, 맞지? 그럼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다. 그럼 지수가 크면 이득인 거지. 누가 제일 커? 4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0.6이잖아. 3분의 2는 0.66666인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수가 더 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더 크면 더 크다. 멋있어. 네. 2번은 알아서 합시다. 2번은 밑을 뭘로 통일할까? 뭐 0.1로 통일하든 뭐 10분의 1로 통일하든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뭘 하자는 얘기냐면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항상 최대 최소랑 방부등식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실생활 활용이 가볍게 언급이 되는데, 일단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논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제 최대값이 얼마니? 그러면 그래프 보면 함수값 제일 큰데 찾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최대 최소를 항상 배우는 거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밑의 값의 범위가 제일 중요하겠지. 결국 그래프가 중요한데 그래프의 기형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밑의 값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중요하다고 한 거야, 맞지? 당연히 그래프가 근본이지. 근데 그래프라고 하면 너무 넓은 이야기라서, 맞지? 모든 최대 최소에서 그래프가 근본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 그러면 x의 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주어졌어. x의 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값이 fb, 최소값이 fa. 여기서는 최대값이 fa, 최소값이 fb. 그럼 이게 끝이야. 소리 안녕? 아니, 함수를 y는 fx라고 하면 굳이 안 쓰긴 했지만. 자, 그럼 이제 b에서의 함수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범위를 저렇게 준 건 살아있는 건 저기까지만 살아있다는 얘기야. 저 몸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밑이 1보다 크니 작니? 작아요. 너 같은 함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얘 왜 거기 보고 있어? 지금까지 다 저거 보고 있었는데? 너 혼자 계속 그거 보고 있었지? 이야, 얘 밑에 문제 보고 있었어. 필수의 장 보고. 민혁이도 지금 밑에 거 보고 있었어. 지금 그래서 당황했어. 얼굴 빨개졌어. 아니 저 여기 보다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왔죠. 저도 여기 보다 원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바뀐 줄 알고. 명수 친구들 명수 참을 수 있나? 자, 자 합시다. 균형 찾기 틀린지. 자, 밑이 1보다 커 작아? 커요. 커. 그러면 언제 최대? x가 1일 때 최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그냥 이게 끝인 거야. 1 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8분의 1 더하기 1. 그게 최소값 끝이야. 괜찮아? 이렇게. 자, 2번. 2번은 쌤 이상한데? 이상한? 밑에 잠깐 커닝하면 알겠지만 저걸 4분의 3의 x로 고쳐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식을 y는 4분의 3의 x로 고쳐 쓰라는 얘기야. 이런 식 조작 정도는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커 작아? 작아요. 작네. 그럼 어디에서 최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그리고 1일 때 최소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좀 수연이 약간 헷갈리지 뭔가. 아니야? 자, 사실 어려울 게 없긴 해. 맞지? 어려울 게 없긴 해. 그래서 더 걱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 보시죠. 6번. 5번을 본 거고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사실은 달라 보인다 맞지? 근데 사실은 똑같다. 무슨 일이냐?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어차피 밑은 얼마야? 2야. 밑이 1보다 커 작아? 그러면 그냥 이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야.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2차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x가 뭐부터?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 범위에서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를 내가 편의상 fx라고 하자. 괜찮지? 이게 어떻게 생겼어? 얼마쯤 되지? 1인가? 1 맞아. 그럼 살아있는 그래프 어디부터? 1부터 4까지 요만큼 살아있는 그래프 요만큼 살아있는 명수 괜찮지? 예. 예. 그러면 저 지수의 최대값이 얼마? 1. 지수의 최소값은 4를 집어넣으면 마 16, 플 1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지수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근데 우리는 언제 최대라고?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라고. 지수가 얼마가 제일 커? 커. 1이 제일 크지. 그럼 최대값은 2에 1제곱 이렇게 들어가. 최소값은 언제? 지수가 제일 작을 때. 지수가 제일 작으면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최소값은 2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된다. 결국 뭐만 확인하면 돼? 위치의 값의 범위를 보고 위치 1보다 크면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 위치 0과 1 사이면 반대로 붙인 거지.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위치 3분의 1이잖아 맞지? 이제 뭐 하면 돼? 저 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서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식이 최대,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계산입니다. 영수야 안 해줘도 돼? 예. 안 해줘도 돼. 아니 저 빠르게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현이가 지금 쌤 눈치를 보고 있었잖아 맞지? 이야기할 타이밍을 자 아니, 응? 뭐를? 준영이 잠깐 쉬는 건데. 영수야 널 영원히 쉬게 만들 거야 이 자식아. 나쁘지 않아. 오 안돼 안돼 무슨 말이었어 쌤이? 아 그래요? 7번 봅시다 7번. 아 졸리면 이거 6거. 아 이거 지난번 산 건데 통을 누가 버렸나 봐. 쌤 리필을 하는데 통이 없어졌더라. 통신 그 돌리는 통이요. 저런 건가? 그 돌리는 신기해. 영수 너 이과 강사님 나왔지? 그래요. 사실 안 신기하거든. 자, 7번 봅시다. 7번. 자,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꼴이 반복되게 되면 기본적인 접근의 아이디어는 뭐다? 두 글자. 근데 여기 안 배운 거나 같이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정의 여기가 안 배웠던 거 같은데. 우리 선행하는데. 영수야. 네? 알아보라 솔직히.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너 잠깐 너한테 공수 일을 처음 가르쳤던 분이 누구지? 알아요. 누군데? 이찬 쌤. 이찬 쌤한테 내가 그대로 전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거 맞아요. 그렇지. 합리적이지.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치환하는 겁니다. 근데 치환할 때 뭘 조심하라고? 범위. 오. 자 이건 놀랐다. 아 나는 다른 쪽에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수 쪽에서 나와서 놀랐다.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지? 자 해봅시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x가 0부터 2 사이 x가 0부터 2 사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4 3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3의 x 더하기 1제곱은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3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고쳐 쓸 수 있지.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3의 x제곱을 이제 치환할 거거든.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될 겁니다. 치환하면 뭐 체크해야 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3의 0제곱은 1이고 3의 제곱은 9라서 이 친구의 값의 범위는 1부터 9 사이 이렇게 만들어줘. 괜찮아?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대소가 유지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대소가 바뀌니까 다시 부도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괜찮은 거 맞지? 자 그럼 주어진 식을 고쳤으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라는 뭐가 되어버려? 이참 끝났네. t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3 여기가 마이너스.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1부터 9까지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최대값은 9를 집어넣어 볼까? 9 6에 36 빼기 5니까 3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최대값은 31 최소값은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네. 두 번째 문제가 약간 애매하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번에도 뭔가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상한 함수가 나와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전체를 치환해야 됩니다. 혹시 궁금하면 저거 전체를 치환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다룰 수 없는 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무조건 가야 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지. 자 여튼 이걸 t로 치환했어. 그럼 얘도 우리가 치환하게 되면 변수가 동시에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저기 x를 어떻게든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저걸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잘해라. 저 말은 안 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정말 믿음직하게 나왔지. 아니 근데 제곱 딱 했는데. 자 y는 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라는 이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명수가 쌤이 놀랍게 하는 대답을 하나 했었잖아. 뭐였지? 범위. 자 그럼 t의 값을 오면 어떻게 되서요? t의 값을 오면 어떻게 돼? 혹시 산술기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건 기억 못해? 저 기억해요. 그 2분의 1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맞아. 맞아요. 이제 하산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산은 보내주세요. 가. 명수 그럼 진짜 가요. 오늘은 안 갈 것 같아. 귀찮아서라도. 자 어쨌든 봅시다. 이 식이 항상 성립해.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이렇게 불러. 혹시 이것도 아니? 절대 부등식. 오, 쓰기도 전에 말해버려. 자, 오. 절대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그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 불러? 반등식. 너무 쉽다, 그렇지? 부등식은 똑같아.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항부등식 이렇게 안 부르고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내가 이름 지은 거 아니야, 알았지? 약간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했나 봐, 지금 멋있지 않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양수라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양수라는 보장이 있기만 하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한대. 증명은 공수2예요. 쌤이 할 거야, 알았지? 할 거야. 하는데 사실 얼마 안 걸리긴 합니다.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성립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곱하면 얼마야? 역수니까 1이잖아, 맞지? 1은 쓸 필요 없잖아. 결국 뭐가 돼? 이 친구는 누구보다 크나 같다? 2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t의 값의 원리는 이보다 크나 같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니까
t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쫙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라고 이제 대답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언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이 되잖아, 맞지? 근데 t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어? 2 이상이잖아. 이거 여기 있으니까 결국 살아있는 건 이만큼이고 2에서의 값이 최소값이 되어서 1을 집어넣으면 16 빼기 6이 되어서 10이 되겠다, 맞지?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 괜찮니? 자, 넘어가 봅시다. 연습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활용. 자,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활용은 방정식, 부등식, 실생활 활용. 일단 실생활 활용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이 이제 여력이 되면 하는 거고요. 여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숙제 해왔니? 해왔니? 저요? 얘기 했니? 저 한 장 남았어요. 공부하더라. 저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합리적인 기대라는 말 들어봤어? 자, 어쨌든 봅시다. 방 보시는데 일단 방부터 합시다. 방. 일단 방정식은 기본 아이디어가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런데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공력을 양의 실수로 제한하면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이 같다면 항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1과 x2가 같다. 괜찮니?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수를 포함한 식과 어떤 지수를 포함한 식이 같대. 근데 밑이 같대. 그러면 지수끼리도 같아야지만 이게 성립한다. 엄청 간단하게 2의 3x-1제곱이랑 2의 x-5제곱이랑 같대. 누구끼리 같다고? 지수끼리 같다는 지수끼리 같다는 요 1차 방정식 풀면 그냥 그게 답이야.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지. 괜찮니?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요 상황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밑을 같게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접근이 될 겁니다. 괜찮니? 사실 이게 유형길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이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구조가 나와. 그럼 이제 치환하면 이걸 치환하게 되면 주로 항상은 아니야. 주로 2차 방이 갑니다. 이 2차 방이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치환할 때 뭐 조심하라고? 그냥 매번 잊지 않아요. 의미를 잊지 않는다. 괜찮아? 더 설명이 필요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 그 필수제 1번 이쪽에 60쪽의 필수제 1번은 1번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8은 뭐랑 같다? 2x랑 같다. 이거 풀면 되겠지. 오케이, 그냥 간단한 2차 방정식입니다. 2번은 어떻게 하면 돼? 오! 오! 자, 봅시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4 더하기 x랑 갖다 풀면 되겠지. 4번에 3을 역수를 취해버리게 되면 3번에 4를 역수를 취해버리게 되면 이제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밑이 같아지잖아, 맞지? 결국은 이제 밑을 갖게 하기만 하면 잘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뭐야? 반복되는 형태인 거지, 맞지? 공통꼴이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이제 3의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는 8 이렇게 이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그러면 t 마이너스 t분의 9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양변을 곱해? t를 곱하자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제곱. 마구 뿌리니까 t는 9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근데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고. 그렇지. 그래서 t가 양수라서 마이너스가 안 돼. 얘는 3의 x제곱을 치환한 거였어. 그럼 x는 얼마?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을 풀고 있었으니까 x는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는 좀 조심하고요. 주로 2차 방정식 나와서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데
특수한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그 밑이 음수가 되게 되면 치수에 쓸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밑이 0보다 클 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제 두 밑이 같다면 지수끼리도 같아야지만 우리가 등식이 성립하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밑이 1이어도 밑이 1이면 지수끼리 달라도 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 1의 거듭점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오케이. 사실은 더 있는데 이것만 얘기합시다. 그다음 이제 그 지수끼리 같아. 지수 같다가 같았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수 같은 밑도 같으면 등식이 성립하겠지. 밑이 같거나 밑끼리 같거나 혹은 지수가 모여도 등식이 성립할까? 밑이 달라고. 0이야 0. 0제곱은 항상 얼마야? 1이잖아, 맞지? A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강제로 같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가 사실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해봅시다. 자, 1번. 3번에 1번. 수능에는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내신에는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김명수가 혹시 경찰대회 뜻이 생기면 경찰대회에서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약간 그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좀 쪼잔하게 따지는 문제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태지? 밑이 같은 거야. 그럼 등식이 언제 성립한다고? 지수끼리 같으면 성립하겠네. 두 번째는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성립하겠네. 물론 밑이 0이어도 성립하긴 합니다. 0은 0이 되어버리고 맞지? 이렇게. 자, 여기 근데 밑이 0이 되는 상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해서 그래.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요 케이스 지수끼리 같은 거 x제곱은 3-2x. 명수야 안녕? 네. 안녕 맞아? 네. 자, 두 번째는 x-1이 1이 되는 경우. 이 둘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겁니다. 뭐 둘 다 만족하는 건 괜찮아, 알았지? 그건 그냥 해가 하나만 되는 거고. 정민도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옵션,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x 더하기 x-1제곱 4의 x-1제곱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네. 이것도 그냥 밑이 양수임을 깔아주는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까 저것처럼 지수끼리 같을 때는 밑끼리 같으면 되지. x 더하기 2가 4가 되면 일단 성립해.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 지수가 0이 되어도 괜찮다. 괜찮?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 4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뒤에 거 잘하려면 공수 1을 잘해야 되네, 공수 2를 잘해야 되네 이런 얘기 하잖아, 맞지? 그 중에 이제 이 친구가 공수 1, 2차 방정식과 부등식을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 해봅시다.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9의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7. 그러면 3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은 제로 이렇게 쓰겠다. 괜찮니, 명수야? 두 근의 알파 베타 나올 때 두 근의 합을 구하시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친구를 한 번 더 씁시다. 9의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은 제로. 자, 이 친구를 그냥 이제 인수분해서 풀 수 있으면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돼 보인다, 맞지? 곱해서 27 더해서 8 뭐지? 15를 계산을 못하네. 없었던 일을 해줘. 5 더하기 3을 계산했어. 어쨌든 곱해서 27 더해서 15는 곤란하다, 맞지?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야. 볼 수 있지 뭐. 자, 어쨌든 쌤이 이제 내 예전에 이야기했잖아. 쌤이 이미 1 더하기 1을 틀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어. 그 이상은 없어. 그 연속 3번 틀렸어. 한 수업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나 하자. 쓰진 않을게. 치환하면 근도 바뀌어.
근의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괜찮아?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15t 더하기 27은 0 이렇게 되지. 괜찮니? 그러면 저기 t는 뭐가 되지? 이때 이 방정식 그는 뭐가 돼? 원래 x가 알파였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t가 되는 거야. t는 뭐가 돼?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고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인 거야. 괜찮아?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요 방정식의 두근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인 거야. 괜찮아, 명수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얘를 뭔 짓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생길까? 곱하면. 그래서 두근의 곱이 얼마야?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27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일부러 인수분해가 잘 안 되게 주는 거야. 저렇게 풀기를 바래서. 근데 이제 저걸 무시하고 근의 공식 써서 풀어도 돼. 되긴 하지만 이게 더 좋은 풀이겠지.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명수야, 지금 쌤의 머릿속에서 약간 위협적인, 명수한테 위협이 되는 생각이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5시를 넘겠다 뭐 이런 느낌. 그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 어디 가? 아니 꿈나라가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는 나왔거든. 근데 이제 얘는 지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2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1t 더하기 a 더하기 7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이제 뭐지? 이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 그럼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뭔게 있어 지금? 이해해? 아니 이해한다고 나도. 너보고 이 환경을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쌤도 잡고 싶어.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저거 있잖아요. 네, 샀는데 쓴 적 있어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썼어. 쌤, 뭐야 이거? 바보. 이거 안 빠져 근데. 3회요. 아직 불 들어와. 있어. 에너지 있어. 어디 있어 이 자식? 내가 뺐었는데 저거. 근데 내가 오늘 들고 수업해 주시면 안 돼요. 나오면 약간 그 어벤져스. 멋있지? 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최야. 네. 근데 너 지금 방금 뭐랄까 이상한 표정이었어. 잘 관리해라. 네. 자, 쌤의 살기를 느꼈나 봐. 이 자식. 아니. 정면 공격이었어. 자, 어제도 봅시다. 자, 서로 사는 두 실근. 그럼 얘는 뭘 가져?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오늘 이 말 몇 번 하는 것 같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치환하면 뭐 생긴다고? 범위 생긴다. 근데 얘가 x가 실수니까 얘는 양수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도와줘. 나는 그 양의 실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이 뭐였지? 합의함수, 고비함수, 한별식함수. 나 얘는 합의함수, 고비함수, 한별식이함수.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지금은 너희가 그나마 이제 기말고사를 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기억하는데 문제는 이제 2학년 이 시점에 이걸 기억할 거냐? 2학년 1학기 때. 명수 너가?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야, 얘들. 그러니까 이걸 2학년 때 잘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문제 좀 생겨. 그래서 그거 하면 그냥 계산하면 A에 보면 나옵니다. 저건 한수. 1학기가 그걸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결국은 우리가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나중에 배우게 될 함각 함수든 치환하면 전부 다 뭘로 바뀌어?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동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2차를 잘해야 돼.
1학년 걸 잘해야 돼. 자 넘어갑시다. 이 계산은 생략할게. 사실 시간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등식을 할 차례입니다. 부등식. 명수를 위해서만 쌤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 돼. 자 우리 부등식은 이제 뭐가 논리가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미치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지? 이렇게 그려졌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더 작대. 얘가 더 크대. 그럼 이 말은 x1 중에 x1과 x2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아. 이제 2x-3 2의 2x 2x는 곤란하지. x 더하기 이렇게 주어졌다. 맞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얘보다 더 작은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풀면 이게 답인 거지. 결국 뭐 하면 돼?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하면 되겠네. 미통일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두 번째로 만약 밑이 뭐와 뭐 사이면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거 부등 방향 바꿔서 쓰면 돼. 똑같이. 근데 이제 기왕이면 쌤은 웬만하면 그냥 밑을 큰 수로 통일해. 얘보다 큰 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를 이렇게 쓰자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 통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통일되어 있으면 그냥 이 성질을 가지고 풀 건데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기왕이면 이제 큰 걸로 통일하는 게 생각이 좀 더 자연스럽더라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치환하면 된다. 공통분이 반복되면 치환하세요.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5번 봅시다. 5번. 5번은 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남겨둘게. 자 위에서야. 자. 하고 싶어졌어요. 진심? 내가 저거 하는 시간만큼 늦게 끝낼 거다. 안 돼요. 이럴 거면서 저 약한 모습 할 거면서. 자 가끔 명수가 무서울 때는 이제 더 남겠다. 11시인데 그럴 때 나도 무섭지. 네. 지금은 안 무서워, 알았지? 그래요. 지금 너 강할 때가 아니야. 너도 가고 싶잖아. 네. 너가 안 가고 싶을 때야 무섭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잃고 너도 1차가 되어야 무서운 거야. 나는 안 잃고 너만 1차는 안 돼. 예. 오케이? 세상 실을 가져오는데. 네. 여튼 쌤은 너도 잃지 말고 나도 잃지 말자. 자 6번 봅시다. 6번. 아니 정확히는 너도 얻고 나도 얻자지. 기왕이면 둘 다 얻어서 모두가 행복하자입니다. 오케이. 지금 수업 끝났다. 아니야. 지금 수업 끝내면 나는 잃어. 아, 네. 너희들의 믿음과 신뢰를 잃지. 자 어쨌든 아니야. 자 합시다. 이건 확실히 얘기해. 쌤 바보 아니다, 알았지? 가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건 바보라서가 아니야. 오케이. 자 가끔 찔릴 때가 있어. 저 쌤은 바보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아니야, 알았지? 아니야. 자 이런 거 1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0보다 크대. 근데 이제 시환을 꼭 해야 되냐고 질문하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걸 덩어리째로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보고 그냥 한 덩어리 보면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마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럼 우리는 2의 x제곱을 뭐처럼? 그냥 한 문자 x처럼 혹은 t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식 어떻게 풀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냥 2차 부분식 푼 거야, 맞지? 치환만 안 했지 실제로는 치환한 것처럼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고쳐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이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다가 만들어질 거고요. x가 1보다 크다가 만들어서 이게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될 겁니다. 괜찮아? 자, 하면 됩니다. 정리를 이해하고 있어. 그 다음에 2번은 뭐 대동소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건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데 2x 더하기 5제곱 그 다음에 x가 3x, x에 3x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밑이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지. 그러면 이게 달성되었잖아. 그럼 이제 이거 풀이야, 이거 풀이. 무슨 얘기지? 밑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제 저 x가 0과 1 사이일 때랑 x가 1일 때랑 x가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0과 1 사이 그럼 어떻게 돼? 대소가 바뀌니까 2x 더하기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축적하면 x가 7보다 커야 되냐? 이거랑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안 되는 해가 없는 해가 없는. 두 번째 여기 1로면 1보다 크다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세 번째 x가 1보다 크대. 그러면 대소가 유되는 거지. 2x 더하기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지? 그럼 이제 x가 뭐보다? 7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넘어가면 7보다 작다. 이제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을 모를 거니까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게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이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은 9번 아니에요? 9번은 뭔데? 실생활이요. 실생활은 이제 명수를 위한 선물. 명수는 꼭 하고 나머지는 자유로 하십시오. 아니 물었잖아, 맞지? 명수가 꼭 하고 싶었나 봐. 쌤이 질문 받아줄게. 어? 나 근데 진짜 나중에 명수가 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정말 궁금하다. 진짜 궁금한 게 아니고 많이 궁금하다. 혹시 명수가 쌤 차단하면 이제마다 가족 이야기 해야지. 진짜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자, 어쨌든 합시다. 10년 뒤에도 혹시 부탁하면 나중에 영상도 좀 찍어줘. 이게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소희가 너도 궁금하지 않아? 10년 뒤에도 저러고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에이 10년 뒤면 에이 설마요.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대. 이제 항상 성립한대. 모든 실수 x. 항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x에 대해서라고 씁시다. 자, 근데 이 상태로는 이거를 이제 이 상태로 풀려고 하잖아. 그럼 저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저거 그래프 못 그려 어차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자, 한 번 더 말할게. 치환은 뭐 생긴다고? 의미가 생긴다. 근데 원래 모든 x였으니까 이제 x가 모든 실수면 저 지수 식의 값은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k가 0 이상. 이 친구가 뭐라고 써야 돼?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 아까하고 문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2차 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치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거를 여기다가 뭐라고 써버리면 실수라고 쓰고 그냥 적당히 풀어. 치환하는 건 잘해. 근데 범위를 놓쳐. 그래서 그냥 저 판별식으로 풀고 끝내는 거야. 그건 맞거든. 이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오케이. 뭐 하라는 얘기야? 양수 t라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로 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의 모든 함수 값이 0 이상이거든.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구간에서 주어진 식의 값이 0 이상이 원해. 그래프가 t축보다 위에 그려지길 바란단 말이야. 이거 대칭축이 얼마야? 4지. 그러면 4가 대칭축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결국 안 만나야 되잖아, 맞지? 그럼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풀리는 거지 사실은. 근데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8t가 아니고 플러스 8t였다면 대칭축이 이쪽에 잡혀서 좀 다른 풀이가 생기겠지, 맞지?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 조건이랑 모든 실수 x랑 모든 양수 t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겠지.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자,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16 빼기 K가 0이야. 그래서 K는 16보다 같다.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자, 쌤의 계획은 10분 전에 끝나는 거였는데 10분 전이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쌤이 힘들어서.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8분.